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64강 스마트 페레스 프로세스 조절 효과 분석 실습 2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5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통계 실습 16-2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용한 조절 효과 분석 실습 2번이 되겠고요. 프로젝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습할게요. 2번입니다. 자, 조절 효과 검증을 실습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석 데이터는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것을 사용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림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자, 여기 독립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조절 변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W, 하나는 Z라고, G라고 표현할게요. W와 G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조절 변수가 한 경로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의 실습 문제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상호작용항이 중요하잖아요. 상호작용항.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독립 변수하고 이 조절 변수 W를 곱해가지고 상호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은 이 조절 변수 목표 몰립이 조절 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목표 몰립의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 변수에다가 곱하기 Z를 하는 거죠. 이 Z는 뭐예요? G는 동기부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하면 우리는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 조절 효과 가설이 검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형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조절 효과 분석 가설 1번. 자,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 직원들의 목표 몰립은 이게 뭐죠? W죠? 목표 몰립은 최고 경영자 지원과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번입니다. 가설 2번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G가 되겠죠? 이 G는 최고 경영자 지원과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정식적인 가설이고요. 또 가설을 다르게 세운다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 몰입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게 가설 1이고요. 가설 2는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제 가설이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절 변수들을 다 이번에도 평균 중심화 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평균 중심화를 할 거예요. 평균 중심화를 할 거다. 이 W하고 Z하고 두 개를 다 뭐 한다고요? 평균 중심화. 인 센터링. 그래서 평균 중심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MC라고 합니다. 보통 MC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저 실습 결과를 보고 해석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또 실습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동기부여가 뭐라고 했냐면 동기부여가 W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 몰입은 G라고 표현했어요. G라고. 자, 이 두 개의 경로의 상황을 이제 T값을 구해봤더니
위에 거는 유의적으로 나와서, 즉, 유의적이에요. 따라서 뭡니까? 동기부여는 지금 조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검증한 거고요. 목표 몰입의 그 조절 변수는 이제 수준에 따라서 봤더니 상호작용항이 의미가 없게 나왔어요. 비유의적이에요. 그래서 목표 몰입은 조절 효과가 없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속 사용 의도에 이제 미치는 직접 직접 효과죠. 이 직접 효과인데 이 IV가 DV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수가 지금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하고 최고 경영자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찬가지로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는 거죠.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없는 이제 결과니까 해석이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석도 뭐 중요하지는 않고 가볍게 해석하시고 지나가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가 W하고 G하고 그 상태를 이제 한번 볼까요? 동기부여하고 목표 몰입입니다. 자, 동기부여하고 목표 몰입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쭉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가 목표 몰입 이렇게 동기부여 이렇게 했는데, 낮은 수준, 평균 수준, 높은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을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전적으로 다 유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목표 몰입은 없었잖아요. 뭐가요? 상호작용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왼쪽 동기부여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될 텐데 자, 마이너스 1SD 지금 이 상황, 그리고 평균 수준, 그리고, 플러스 뭐 1SD를 보면은 지금 유의하지가 않네요. 그죠? 여기 다 유의하지가 않네요. 플러스 큰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몰입이라는 게 지금 조건부 직접 효과 검증을 해보니까 다 유의하지는 않아요. 높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이제 평균 수준과 낮은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런 결과값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동기부여는 조절 효과가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완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완화 효과가 나타났고 그런데 낮은 수준에서는 가파르게 또 이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무슨 수준이에요? 동기부여 플러스 1 SD 수준인데 즉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목표 몰입이 이제 있는데 이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작점과 이 끝점에 보면 조절력과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거의 큰 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증가가 큰 폭이 아니어서 아마도 이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 G는 즉 목표 몰입은 조절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적 배경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504페이지에 있는 통계 실습 16-2를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스마트 PLS 4.0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델도 한번 직접 구조방정식 모델을 그려보는 실습을 한 다음에 결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여기를 뭐라고 지시냐면요. 스마트 프로세스 문제 중에서 뭐죠? 프로세스 프로젝트네요. 자, 이름을 프로 프로세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예, 하이픈 하시고 조절 효과 분석 2로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 분석 2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임포트 데이터 파일 왼쪽에 와서 클릭하셔요. 자, 실습 데이터는 2번이죠. 2번 선택하시고요. 열기 이상 없으시면 임포트 자, 기술 통계로 나왔고요. 다시 화면 상단에서 백을 클릭 다시 자, 지표 관리 창에서 크리에이트 모델 자, 프로세스 선택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듈 선택했고요. 뭐라고 하냐면 조절 효과 모델 2라고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 모델 2번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 자, 이제는 그림을 그리기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교재 504페이지와 같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최고 경영자 지원이 있습니다. CEO의 서포트, CEO 서포트, CEOS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오시고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적절한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요거를 우리는 최고 경영자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최고 경영자 지원 엔터키 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툴바에서 왼쪽으로 선택 이렇게 하시고 지속 사용 의도를 이제 종속 변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5개를 자,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셔서 놓으시고요. 다시 잠재 변수를 바꾸죠. 뭐라고요? 지속 사용 의도. 지속 사용 의도. 엔터키. 수평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았죠? 보시고 엔터.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조절 변수 2개를 그려야 되죠. 목표 몰립을 먼저 그릴까요? 목표 몰립은 GC가 되겠습니다. Goal Commitment 약자로 GC 1부터 5까지 있네요.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세요. 적절한 위치에 놓으시고요. 자, 목표 몰립이라고 칠게요. 엔터키 됐고요. 다음에 또 하나 동기부여가 또 있으니까요. 조절 변수 2번째 선택하시고 다 오른쪽으로 끌고 가세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바꿉니다. 동기부여로 엔터키 다음에 화면에서 우리가 조금 위쪽으로 인디케이터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보내고요. 이건 더 오른쪽으로 좀 더 보내고요. 됐죠? 이 정도 놓고 자 최고 경영자 지원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다음에 지속 사용 의도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림의 위치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이제 인과관계선을 연결해야 되니까요. 자 화면 상단 커넥트 최고 경영자 지원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지속 사용 의도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몰립이 최고 경영자 지원과 지속 사용 의도
인과관계선에 갈 수 있도록, 즉 조절변수 선을 그립니다. 네,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끌고 와요. 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클릭한 상태에서 좌클릭하시고 끌어다가 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세이브 됐으면 칼큘레이트로 옮겨서 칼큘레이트, 패스, 어널리시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평균 중심을 할 거예요. 조절 변수를 평균 중심 할 거예요. 민 센터드 선택하시고,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됐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도 필요하시면 보세요. 퀄러티 크라이테리아, 알자승, 효과 크기, 뭐 공선성 통계량 이런 것도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목표 몰입.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요. 두 번째 거는 동기부여가 조절 변수인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개 그림이 어느 이제 그림이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부 효과 그림이잖아요. 직접 효과에 대한.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통계량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 직접 효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크기만 나왔지 지금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의 확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에디트로 들어갈게요. 와서 칼큘레이트 가시고 클릭, 부트스트래핑 누르겠습니다. 클릭. 자, 다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평균 중심화 됐고요. 다 맞죠?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결과에서 제일 밑에 왼쪽에서 보시면, 자, p-밸류가 있고 경록에서 p-밸류를 보는 거 있는데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죠. 즉 상호작용항이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0.149 개수 크기고요. 이거에 대한 P값이 0.033, 즉 0.05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가설이 채택되었죠. 그래서 동기부여 조절 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왼쪽으로 보면 목표 몰입은 없어요. 목표 몰입은 크기는 0.154고요. P값은 0.135여서 0.05보다 크죠. 따라서 가설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몰입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 코에피션트로 가는 게 좋겠죠? 눌러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가설은 그냥 확인하시고요. 논문 쓸 때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실습 중에서 조절 효과 분석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 파트에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두 개 부분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목표 몰입은 이렇게 돼서 0.0보다 커서 조절 효과가 없죠. 그리고 동기부여는 어땠어요? 0.05보다 적죠. 따라서 가설이 채택됐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제가 더 한번 눌러볼게요. 패스 코에피션트 한번 더. 그러면은 컨피던스 인터벌도 있으니까요. 이 결과도 항상 필요하면 이제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한값, 상한값 사이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보는데, 자, 요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0이 있죠. 그리고 동기부여도 마찬가지로 지금 0이 있어요. 이 사이에. 따라서 두 개 사실은 다 기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자, 신뢰구간법으로 보면 사실은 다 기각이 될 거고, 신뢰구간법 아니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기부여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할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도 보시고, 그다음에 패스 코에피션트의 일반적인 결과와 신뢰구간법 보고, 근데 신뢰구간법이 우선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조절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자세한 해설은 또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해석이 자세하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이제 가설 검증한 걸 그 기본적인 방법을 했을 때는 어땠어요? 조절 효과가 동기부여가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지금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동기부여는 그림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좀 다른 이제 상황이었는데 동기부여는 이제 조절 효과가 있는 그림으로 보이고 목표 볼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직제복가라고 이제 우리 그 모델에서 있으니까 선택해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알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목표물입은 지금 이제 여기에 목표물입은 여기 없는 이게 유의성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동기부여도 보면은 동기부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해설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64강 스마트 PLS 프로세스 조절 효과 분석 실습 2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